제가 하나 덧붙이고 싶은 거는요. 결국은 노동 시간의 문제예요. 노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잖아요. 또 단축해야 되거든요.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일자리를 나누고. 사실은 옛날에 1시간에 100원어치를 생산하는 시대에 있다. 미래에는 1시간에 10만 원 정도를 생산하는 시대가 오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한 사람이 예. 10,000명이 하던 일을 다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10시간 일하던 사람이 뭐 2시간만 일하고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렇게 행정에서 약간 떨어진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행정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전문적 역량이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전문적 역량에 대해서 통제를 하려고 그래요. 네. 모르면서. 맞습니다. 이제 그걸 고쳐야 되겠더라고요. 공직사회가 제일 우수한 집단이라서 경제를 끌고 가던 시대가 있었어요. 소위 중진국 시대. 네. 근데 이제는 민간 영역의 역량이 훨씬 뛰어난데 공무원들 공직사회의 전문성이 그렇게 못 따라가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슬퍼할 일이 아니고 당연한 거니까 그걸 인정하고 네. 기회를 주고 그렇습니다. 그 조언 받고 예. 받쳐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제는 예산 지원할 때 네네네. 딱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예. 이게 감시 감독을 편하기 위한 행정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딱풀 500원 네. 사면은 영수증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 스테이플 알맹이 그 알 사면 그것도 영수증이 있어요. 그거 하느라고 시간을 엄청 보낸다는 거예요. 예. 근데 예를 들면 연구비 한 10%는 증빙 없이 쓸 수 있다.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지금 안 하잖아요. 또 한 가지는 혹시 낭비하는 것 아니야. 이 감시를 하기 위해서 성공하는 것만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R&D는 사실 성공하는 거 하면 그건 필요가 없는 거라는 뜻이기도 네. 하거든요. 이거를 그 미국이 해외 원조 사업을 거의 이제 폐지하기로 했다고. 예, USAID 없애버렸죠.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해외 원조 사업이 계속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늘어나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그거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맞습니다. 제3세계하고 손을 잡고 네.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야 되겠는데 이거 미국하고 중국이 알려주지 말고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정말 의문점이 하나 있는데 네. 특히 이게 과학기술 발전 분야는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에 많이 활용돼요. 네네네. 인류의 과학기술 발전은 거의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에 대비하면서 예. 발전해 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군사 밀도가 가장 높잖아요. 네. 이 와중에 드는 생각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보면 거의 드론 전쟁인데 네. 그 수십만 젊은 청년들이 왜 군대 가서 저렇게 막사에서 앉아가지고 세월을 보내고 있나. 저게 과연 진정한 국방력이고 전투력일까. 결국 다 이제 드론, 로봇, 무인 이걸로 갈 텐데 국방을 저는 AI화 해야 된다. 우리가 국방산업에서도 새로운 변화를 세상이 지금과 같은 상황을 그대로 그렇죠. 예측되는 대로 움직일까? 3, 40년 후까지? 네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제가 어릴 때 할머니 집에를 갔는데 보험 증권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 가치가 없으니까. 아, 후지 쪼가리가 돼버린 거예요. 인플레 때문에 인플레에다가 네. 화폐 기획까지 했잖아요. 화폐효과였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 열심히 젊은 시절에 열심히 보험료를 내고 미래를 대비한다고 했는데 아무런 가치가 없는 종이 쪼가리가 돼버려요. 근데 그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한다면 엄청난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질 거고 그렇습니다.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는데 네네네. 지금의 이 대량 생산 사회, 이 안정적인 사회의 시스템을 3, 40년 후에도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보고 그때에 맞춰가지고 지금 자원을 계속 거기다 축적하는 게 맞냐. 이 연금제도 또는 고용보험제도 이런 게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 그냥 상상하는 차원에서 이 연금 문제, 그 미래 사회 안전망 문제가 오로지 개인이 뭔가를 부담하고 네. 지금 세금 중에 일부를 떼가지고 책임을 지고 네. 이 생각밖에 못하는 게 그거밖에 못하는- 한계예요.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는데 새로운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생산성, 네.
새로운 영역. 예. 그게 앞으로 저는 대한민국이 1년에 아마 에너지 수입 금액이 한 300조 원 가까이 될 텐데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걸로 에너지원이 바뀐단 말이에요. 여기서 엄청난 소득이 생겨날 텐데 네. 이걸 국민들이 참여해서 그렇죠. 일부를 나눠 갖는 거예요. 네네네.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못 했잖아요. 예.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신안 여주인가요? 여주, 예. 그런 사례잖아요. 그걸 전국화하면 개인의 삶을 재정과 자기가 낸 돈으로만 책임지는 시대에서 그렇습니다. 생산물을 공동으로 나누는 네. 그걸로 상당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가끔 들더라고요. 어쨌든 인류 역사는 생산성 향상의 역사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생산성 향상의 결과물을 공동체가 일부나마 만약 가지고 있었다면 네네. 전 세상이 달랐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도래할 인공지능 사회에 인공지능으로 인한 엄청난 생산성의 일부를 공공의 영역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습니다. 국민 모두가 그걸 나누는 시대도 가능하다. 아, 그렇습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인공지능에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 중에 일부를 국민 펀드나 아니면 국가가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서 생기는 생산성의 일부를 국민이 모두가 골고루 나눠 가지면 근데 뭐 세금 굳이 안 걷어도 가능하라고 보는데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새로 생겼다. 그 중에 국민의 지분이 30%다. 네. 그래서 그 70%는 민간이 가지고 네.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막 그렇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네네네. 오지 않을까요? 예. 저는 이 인공지능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게 개인이 특정 기업이 전부 독점하지 않고 우리 국민 모두가 상당 부분을 공유하는 그래서 그런 세상을 만들 수도 있겠다. 제가 꿈꾸는 기본 사회. 네.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이 공동체에 의해서 보장되는 사회. 안전망이라고 해서 보통 우리는 그 구멍 사이로 떨어지면 아. 대책이 없잖아요. 망이니까. 네네네. 모사리 떨어지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망이 아니라 안전 매트. 안전 매트. 떨어져도 안 죽는. 혹시 보지 안 죽는. 네. 그럼 도전할 수 있고 네네. 안전하니까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희망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럼 결국 재정력이 필요해요. 네. 그 길을 결국 인공지능이 열어주지 않을까. 또 그 부분에 대한 국가 공동체가 관심을 가지고 일정한 몫을 해내고 네. 그 중에 또 성과의 일부를 또 우리 공공이 함께 취득하고 나누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당에 그 AI 강국위원회 이런 거 만들었어요. 아, 예. 제가 명색이 위원장입니다. 근데 알지는 잘 못해요. 근데 결국은 민간 영역의 전문성 이런 것들 최대한 활용해야 되고요. 어쨌든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사실 민간의 공공 문제에 관심이 높은 좋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민간 영역의 이 에너지와 역량을 네. 좀 공공 영역에 좀 결합시켜서 소위 거버넌스도 만들고 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야 대한민국 살만하다. 자식 많이 낳아야지. 그렇죠. 그런 세상 진짜 만들고 싶겠어요. 네.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네. 저의 목표 중에 하나는 모든 국민들에게 생성형 인공지능을 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돈 안 내고. 네.